중학교 때도 배웠으니까 살펴보기 전에 간단히만 보면은 2차 함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뭐냐면은 y는 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꼴로 나타낼 수 있으면 2차 함수다라고 했었어. 이때 중요한 거는 반드시 a의 개수, x 제곱의 개수 a는 0이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 2차 함수의 조건이었었거든. 그쵸? 자, 그리고 2차 함수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도 나타내지만 2차 함수는 포물선 모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표준형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즉 우리가 2차 함수에서 중요한 거는 꼭지점과 그 다음에 추계방정식 요 개가 중요한데 이 꼭지점이 얘네는 P, Q였었고 그 다음에 추계방정식은 X는 P였다라는 사실까지 기억나요? 2차 함수에서는 여기 딱 중요했었죠. 근데 이제 이 2차 함수를 우리가 2차 방정식이랑 연관을 한번 지어보면은 2차 방정식은 뭐예요?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 2차 방정식이었어. 즉 2차 함수랑 비교해봤을 때 뭐만 다르냐면은 이거만 달라. 얘 y가 있고 얘는 y가 없어. y 대신 0이야. 즉 얘는 무슨 말이냐? 자, x축이 이렇게 있어. 허물선이 이렇게 있을 거냐 2차 함수가. 그쵸? 얘네는 y가 0일 때 x의 값들을 얘기하는 거야. 즉 y가 0일 때라 하면 x축 이외에 있는 점들. 그 말은 여기서 우리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 얘네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가 알파랑 베타라는 거지. 즉 쉽게 말하면 이 만나는 점이 결국엔 뭐랑 똑같다? 2차 방정식의 해랑 똑같다 라는 얘기인 거야. y가 0일 때 값이니까. 즉 다시 말하면 지금처럼 만약에 두 점에서 만나. 그럼 근이 몇 개? 근이 몇 개? 두 개라는 거고 만약에 x축이 이렇게 있는데 포물선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 그게 무슨 뜻이야? 근이 한 개라는 얘기야. 지금 무슨 근? 중근이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2차 함수로 들어봤더니 2차 함수로 들어봤더니 x축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안 만나. 이렇게 떠 있어. 그 얘는 근이 없는 게 아니라 허수인 근, 즉 허근을 갖는다는 얘기인 거지. 알겠어요? 우리가 좌표평면을 보통 실수로 나타내니까 허수를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얘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아니? 그래서 우리가 이 그래프 모양에 따라서 2차 방정식과도 연관을 지어봤을 때 얘네는 근이 몇 개구나, 어떤 근을 갖는구나 우리가 이거를 알 수가 있다. 됐나요? 마찬가지 이거를 우리가 bx 플러스 c 자 2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 또 어떤 1차 함수 직선의 방정식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게 있어. 그럼 얘는 마찬가지 똑같아요. 2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 직선이 이렇게 있을 건데 y가 똑같으니까 우리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얘네가 mx 플러스 n이랑 같다라는 것은 y 값이 똑같을 때 즉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이 y가 똑같은 점들 얘네랑 똑같은 것들을 말하는 건데 그때 x가 같으면 이거를 만족하면 x값이라는 거지.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y가 같을 때 x가 같다라는 것은 교점을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즉 다시 말하면 얘네는 교점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이때 마찬가지 교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 얘기고 만약에 우리가 2차 함수랑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 접해. 그 얘는 교점이 한 개니까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해가 몇 개다? 한 개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두 점에서 만나. 그럼 해가 몇 개? 두 개라고. 실근 두 개. 서로 다른 두 실근. 알겠죠? 이렇게 된다라는 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2차 함수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최대최소인데 우리가 원래 예전에는 교육과정 바뀌기 전에는 최대최소가 중학교도 있었거든? 근데 이제 바뀌면서 중학교에서는 사라졌어. 즉 최대최소를 하면 뭐냐면은
여기 적어볼게요. 자,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있어. 그럼 얘네는 우리가 y축, 자 x축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는 y는 이차함수 x-p의 제곱 플러스 q. 자 이렇게 생겼어. 최소값, 최대값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우리가 y값을 얘기하는 거. 가장 클 때, 가장 작을 때. 왜? 요 2차식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 2차식에서 최대값은 또는 최소값은 그때 나오는 값이 y일 건데 얘네가 지나는 점이 언제 가장 작겠어요? 여기 꼭지점에서가 가장 작은 y값을 가질 거야. 더 이상 안 내려가니까 y값이 내려가는 게 없잖아, 그치? 즉 우리는 a, 즉 이 값이 양수일 때는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기 때문에 얘는 항상 어떤 값을 갖는다? 최소값을 갖는다라는 걸 알 수 있어. 반대로 a가 음수야.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어요?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볼록한 포물선 모양일 거야. 맞아요? 그럼 이때는 아래로 내려가는 같이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y값이 최소값은 없어. 얘는 계속 7, 9, 1로 올라가는데 최대값은 없어. 그런데 얘네는 최소값이 존재하고 대신에 얘는 무슨 값이 존재해? 더 이상 가장 클 때가 여기일 때니까 얘네는 최대값이 존재한다는 얘기인 거야. 오케이, 이해돼요? 다 이해됐어? 그래서 아래로 볼록한 모양일 때는 여기 꼭지점에서 최소값을 갖게 되고 그다음에 위로 볼록한 모양일 때는 최대값을 갖게 된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꼭지점에서. 그러니까 이차함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꼭지점 좌표가 되게 중요해. 알겠어요? 마찬가지 투기 방정식도. 나중에 이제 이 범위가 수 전체에서는 항상 이렇게 나올 건데 제한된 범위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 최대 최소가.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x가 0부터 4까지 범위 내에서 가장 작은 값과 가장 큰 값, 즉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하래. 그럼 x가 0부터 4까지 하는 얘기는 4가 여기라고 했을 때, 즉 우리가 여기 범위 내에서 그래프가 여기에서만 봤을 때 최대값과 최소값이 어디냐 그거 물어보는 거야. 근데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항상 이 추계 방정식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이거 이제 문제를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알겠죠? 오늘 문제 풀 것 같겠네. 우선 최대 최소는 다음 시간에 뭐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요. 여기 A 단계는 83페이지만 우선 풀어보세요. A 단계는 알겠죠? 자, 오늘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자 86페이지. 자, 86페이지 보시면 자 588번. 자 588번. 자, 이차함수 y는 2x제곱 y는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이차함수가 있는데 여기서 x축과 두 점이 x축과 얘네는 1,0이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이랑 4,0이랑 여기서 만나게 된대요. 자, 얘는 무슨 말이냐? 다시 말하면 x축과 만나는 점이다 라는 얘기는 y가 0일 때 x의 값은 마이너스 1과 4라는 얘기인 거야. 그쵸? 맞아요? 그 말은 y가 0일 때니까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 자, 이거의 근이 마이너스 1과 4라는 얘기인 거죠. 됐나요? 근데 요거 근 알고 있으니까 물론 대입해서 문제 풀어도 되지만 모형이 좀 돼. 근 두 개 줘줬으니까
근거 계산한 게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따라서 계산해보면 a는 3이니까 마이너스 6. 마찬가지로 두 근의 부 얘네는 a분의 c 따라서 b는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8. 됐죠? 따라서 a 곱하기 b 얘는 48이 되겠네요. 우리가 2차 함수 문제지만 얘네는 2차 방정식으로 바꿔서 우리 문제를 푸는 거죠. 됐죠? 593번. 다음 2차 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mx 플러스 4분의 m제곱. 자,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얘는 무슨 뜻이라 했어? 아까 x축과 만나는 점은 y가 0일 때 x값이라 했는데 결국엔 얘네는 y가 0일 때 즉 x제곱 플러스 2-m x 플러스 4분의 m제곱은 0.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즉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의 값이 0보다 크다라는 얘기인 거야. 됐죠? 한번 우리가 이거 판별식 써보면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 얘네가 0보다 크다. 4 마이너스 4m 플러스 m제곱 마이너스 m제곱. 마이너스 4m은 마이너스 4보다 크니까 따라서 m은 이거 자꾸 어려워네. m은 1보다 작다. 따라서 정수 m의 최대값 정수니까 m은 1보다 작아. 그래서 0부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최대값은 0이 되겠죠. 요거 수요일날 시험 보는 거 알죠? 다음 주 수요일날? 월요일날 안 나오니까? 화요일날. 화요일날 나오지? 까먹네. 자, 598번. 자, 이 차수 y는 x제곱 2x제곱이네. 자,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라는 이 차함수에서 직선 y는 ax 플러스 b의 그래프와 교점의 x좌표가 몇이라냐면은 마이너스 2랑 3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때 다음 a, b 값을 구해라. 마찬가지 똑같아요. 교점이라는 건 뭐라고? 두 개의 x, y 순서상이 같았으니까 결국엔 여기서 의미하는 거는 이거야. 자, 2차 함수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자, 요거랑 그 다음에 ax 플러스 b 얘네 두 개 같을 때 그때의 x값을 구하라는 얘기인 거지. 근데 그때 값을 구한 x값 즉 해가 뭐라고? 마이너스 2랑 3이라는 얘기인 거야. 교점은 알겠어요? 그러면 이거 마찬가지 근 두 개 주었으니까 방금 전에 했던 588번 똑같은 문제죠. 내 시기에 얘네는 이렇게만 나와 있는 거고. 자, 정리해서 풀게요. 2x 제곱 마이너스로 묶어보면은 3 마이너스 a일 거니까 플러스 ax
플러스 1 마이너스 b는 0. 항상 2차 방정식 5번 0으로 만들어야 되죠. 이렇게 해놓고 두근의 고 이거는 거죠. 자, 두근의 고 합부터 두근의 하도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3 플러스 a. 그러면 3 플러스 a는 1이니까 2.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 나올 거고. 두 번째, 두근의 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두근의 곱은 a분의 10. 따라서 1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12가 되겠네요. 따라서 b는 13이 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b 12. 예성이 운동이 됐어요? 예성이 거? 오케이. 자, 이거 뜻을 잘 알아야 된다 선생님이. 자, 우리가 보면은 전부 다 교점의 x좌표 서로 다른 두 점 x축과 은을 이렇게 나왔어. 얘네 뭐라고? 이거를 바꿨을 때 얘네가 근이다. 즉 요 근이 이거를 만족하는 근이 마이너스 1이랑 4. 얘네들은 서로 다른 두 점에 만든다 했으니까 근이 두 개란 얘기다 라는 거고, 얘는 이 두 개의 교점이 마이너스 2랑 3이라는 얘기는 x좌표가 이거 두 개를 갖다 놓고 풀었을 때 이때 방정식이 마이너스 2랑 3이다 라는 얘기인 거야. 알겠죠? 반대로 그래프로 줘놨을 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거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알겠어요? 그래프가 나와 있어. 교점의 x좌표가 나와 있어. 그럼 그거는 얘네 이렇게 풀었을 때 근이 얘네 둘이다 라는 거야. 알겠죠? 이해를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 605번. y는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2 다음 그래프와 직선 x 플러스 1. 자, 이 그래프가 접하도록 뭐하도록? 자, 접하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의 합은, 자, 접한다 라는 건 뭐? 교점이 하나다. 즉 얘도 마찬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얘네들이 접한다는 얘기는 얘네처럼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2랑 y가 같아야 되니까, 즉 x 플러스 1이랑 이 방정식의 해를 구했을 때 접하니까 근이 몇 개? 한 개다. 즉 중근을 갖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럼 풀어봅시다. 마찬가지 얘도. 자, x제곱 플러스 2항 해보면 k 마이너스 1x가 될 거고 넘기면 1. 1은 0. 자, 이렇게 되겠죠. 1 풀면 되지, 그치? 중근이니까 판별식은 뭐다? 0이다. 그럼 b 제곱 마이너스 ac 1은 0. 됐죠? 요거는 우리가 전개해서 풀어도 되지만 굳이 제곱근 이용이 되죠. k-1의 제곱은 1. 따라서 k-1은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럼 k 나가 1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얼마나 뜻이에요? 0 또는 2라는 얘기인 거네. 더하면 2, 빼면 0. 그렇죠? 따라서 k 값 합 이게 좁네. 올라갑시다. 자, 610번.
610번은 이차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라는 이차함수가 있어요. 자, 이 그래프에는 접하고 여기에는 접한대요. 얘는 접해요. 그리고 직선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자, 요거랑은 평행해야 돼요. 자, 이 직선의 방정식이 이거 두 개를 만족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y는 자 ax 플러스 b다. 이때 a 더하기 b는 몇이냐? 먼저 첫 번째 알 수 있는 건 접한다는 거, 평행하다는 건 두 가지인데 평행하다는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죠. a는 얼마? 기울기 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2.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접하는 거 이거 한 거야. 아까 접하는 거 어떻게 한다고? 두 개를 갖다 놓고 풀었을 때 그리 중근을 갖는다. 그쵸? 다시 말하면 우리가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이거랑 이 1차 함수랑 즉 마이너스 2x 플러스 b랑 같다고 놓고 풀었을 때 얘가 무슨 근을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 접하는 거니까. 됐어요? 분석이 됐어? 한 번 더? 괜찮아? 안 되면 얘기해. 넘어가지 말고. 알겠지? 자, 넘겨. 그럼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b는 자 0이라는 2차 방정식인데 얘가 중근을 가지기 위해서는 마찬가지 한 변씩 써보면 되죠. 근데 얘 짝수니까 짝수를 쓸게요. b제곱 마이너스 ac 얘네가 0이다. 정리해주면 4 플러스 3 플러스 b는 0이니까 여기서 b는 몇이 나와요? 마이너스 7이 나와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게 a 플러스 b의 값이네요. a 플러스 b의 값은 마이너스 9. 어우 목 아프다. 자 봅시다. 자 615번은 자 2차 함수의 최소값. 자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k. 자 이거의 최대값 서로 같대요. 이때 k 값을 구하랬어. 그쵸? 우선 최소값 구하고 최대값 구하면 되지. 이 최소값과 최대값 얘네가 하나 어디다 한다고? 얘네 둘 다 꼭지점에서 우리가 최대값 가질 거라고. 최대값이라 하면 뭔데? 최소값은 얘는 둘 다 무슨 값이라 했어? y값. 즉 y좌표 보시면 돼요. x좌표가 아니라. 자, 한번 보여봅시다. 첫 번째 얘부터 y는 자 2분의 1로 묶어서 표준형 바꿔보면은 마이너스 4x 플러스 k. 자 이렇게 될 거야. 얘네는 우리가 반의 제곱인 4를 더하고 어떤 거니까 다시 빼주시면 얘네 표준형 만들었을 때 자 2분의 1 x 마이너스 2의 제곱 계산해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2니까 k 마이너스 2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맞아요? 표준형 다 바꿔줘야지. 하나? 그게 무슨 뜻이냐? 얘네는 x는 2에서
최소값 어떤 것을 갖는다? y인 k-2를 갖는다라는 얘기죠. 그치? 동 맞아? 그래 안 나? 오래됐어? 얘네 꼭지점이 보니까 꼭지점 좌표가 2,k-2잖아. 그러니까 x가 2일 때 최소값 k-2를 갖는다고. 즉 우리가 얘가 아래로 블록한 모양이니까 여기가 최소값인데 이때 y값이 k-2라는 얘기인 거야. x는 2고. 그렇죠? 두 번째. 자, 요거 표준형 한번 봅시다. 얘는 y는 자, 마이너스 2로 묶어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k. 얘네들 반의 제곱이 1이니까 더한 건 다시 없던 거니까 빼주시고,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1의 제곱, 얘네는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3k 플러스 2 이렇게 정리될 거라고요. 얘는 마찬가지 그래프 보면은 위로 볼록한 모양일 건데 이 꼭점의 좌표가 몇이다? 1, 마이너스 3k 플러스 2일 거다. 즉 얘네는 무슨 뜻이냐? x는 1에서 얘네는 최대값 마이너스 3k 플러스 2라는 값을 가질 것이다. 자,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한번 표현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얘는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야. x는 1에서 최대값을 가져. 근데 k가 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위로 볼록한 폴선이라고 봅시다. 1에서. 그러니까 얘는 x는 2에서 최소값을 가져.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인 거야. 근데 그때 둘 다 y값이 없다. 최대값이랑 최소값이랑 같다는 얘기인 거야. x는 다르지만. 알겠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이거 두 개 같다 했으니까 분해서 풀어주면 되지. 자, 마이너스 3k 플러스 2 최대값과 최소값 같다. 넘기면 마이너스 4k는 마이너스 4. 따라서 k 하나 1. 됐죠? 두 개. (627번) 22번 어떻게 되는구나. 622번. 자, 이번 아까 우리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이제 x가 범위가 정해졌어. 그때 우리가 최대랑 최소값을 구하고 싶은데 우선 이때 fx를 보니까 이 fx는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 자, 이거의 최대값은 나와 있어. 최대값이 6이래요. 4래요. 자, 이때 우리가 최소값을 구하고 싶은 거. 당연히 범위가 정해지면 우리가 한없이 끝없이 올라가는 거나 또는 내려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커지면 작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끝이 존재할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그때 최대값과 최소값은 항상 존재하게 돼 있어.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할 거냐? 마찬가지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표준부터. 자, 하나 한번 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k. 얘는 얼마 더해줘야 돼요? 반의 제곱인 1 더하시고 어떤 거니까 잘 빼줘야겠죠. 자, 계산하면은 3 곱하기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k 마이너스 3으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쵸?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얘네가 무슨 뜻이라고요? 정리를 해보면 x는 몇에서 1에서 최소값, 얘는 양수기 때문에 최소값 k-3이라는 값을 갖는다. 즉 이거를 우리가 그래프로 한번 풀어보면은 얘네가 이렇게 되어 있을 건데요. 얘네가 자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여기서 x값이 몇이냐면 1이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y축이 이렇게 대충 있겠지? 이때 최소값이 얼마? k-3. 여기가 k-3이라는 얘기인 거야.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지금 x가 어디부터? 0부터 3까지. 즉 0일 때는 여기야. 0부터 3까지. 1, 2, 3. 그때 y가 저기잖아. 그렇죠? 몇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이 그래프 안에서 우리가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고 싶은 거라고. 요 나머지는 우리가 없는 거죠. 이렇게. 뭐 만약에 그린다면 뭐 점선을 그려서 여기 필요 없는 부분. 이 노란색으로 그린 것만 필요한 부분. 됐어요? 인체가 됐니?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그림을 봤을 때 가장 작은 것은 어디? k-3. 이것만 알면 돼. 그쵸? 최대값은 어디? 여기. 근데 이 최대값이 몇이라는 얘기야? 지금 4라는 얘기인 거야. 알겠죠? 근데 언제 대입했을 때? 3일 때. 즉 우리가 그래프를 보니까 얘네는 x는 3에서 최대값을 갖는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얼마? 4. 그럼 x에다가 3을 대입해서 우리가 k값을 구하면 되는 거야. 4라고 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려보지 않고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우선 첫 번째 확인해봐야 될 거는 첫 번째는 가운데 축 꼭지점에 x좌표를 하지 말고 어차피 그게 추경 형식이니까 추계 방정식이 제한된 범위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포함 여부. 자, 이거부터 우선 확인해야 돼.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게 0부터 3까지인데 얘가 추계 방정식이 x는 1이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 들어가. 그러면 여기 꼭지점에서 하는 최소값을 갖기 때문에 그 최소값을 우리가 구하면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근데 만약에 그래프가 안 들어간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경우가 생겨. 똑같이 그래프가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2부터 3까지야.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만 돼. 2부터 3까지. 그러면 최소값을 구해도 그 최소값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 거야. 범위에 안 들어가서. 알겠어요? 이거를 잘 살펴보셔야 되겠죠. 그래프 모양을.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우선 그려보기 전에 만약에 바로 해볼 거면은 첫 번째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확인하시고 그래서 포함이 된다. 그러면 그 걔가 최소값이구나 또는 최대값이구나 라고 알아보시면 되고요. 그 밖에 나머지 최소값일 때는 최대값을 어떻게 구하냐? 추계 방정식에서 추계 방정식에서 먼 x값 즉 x가 1이야. 가까이 있으면 같이 있을 건데 더 멀어질수록 점점 올라갈 거 아니야. 그래서 1에서 더 멀리 있는 값이 즉 0이 멀리 있는지 3이 멀리 있는지 파악을 해서 더 멀리 있는 값이 최대값 또는 위로 보려고 때는 뭐 최소값을 갖는다는 거죠. 가까이 있을수록 얘네들은 이거랑 큰 차이가 없을 거니까 점점 멀어질수록 점점 계속 올라가잖아. 그래프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살펴보시면 돼요. 만약에 모르겠으면 우선 첫 번째는 그래프부터 먼저 그려서 항상 먼저 파악을 하신 다음에 이걸 계속 익숙해지면 돼. 항상 수학은 연습. 안 되면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걸 생략하고 이제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려보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얘네처럼 포함이 안 돼. 포함이 안 돼. 그럼 무조건 얘네가 둘 중에 하나가 최소값, 최대값이야. 지금 이렇게 있을 때는 얘가 최소값, 얘가 최대값. 이쪽일 때는 얘가 최소값, 얘가 최대값.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첫 번째, 자, x는 몇일 때 3에서 최대값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대입을 합시다. 그러면은 대입하면은 2니까 제곱하면 4 곱하면 12
플러스 k 마이너스 3 얘가 y 값인데 얘가 최대값 4라는 얘기인 거야. 따라서 k 구해보면 얼마? 2니까 마이너스 5. k 구했으면 이제 최소값 구하는 거 어렵잖아. 따라서 최소값은 아까 x가 1일 때라고 했으니까 그때 1일 때는 몇이었어? k 마이너스 3. k 마이너스 3이 최소값인데 k가 마이너스 5. 즉 최소값은 마이너스 8이다. 됐나요? 이 최대 최소가 생각보다 조금 많이 까다로워. 그냥 범위가 없을 때는 최소값이든 최대값이든 하나만 구하면 되거든. 근데 지금처럼 나온 경우는 우리가 여러 가지를 좀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도 있어. 예를 들면 근데 크게 계산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어려운 건 없지만 이 그래프를 보고 좀 먼저 이해하는 게 좋을 것. 알겠죠? 언제 최소값을 갖는지 언제 최대값을 갖는지 이거를 파악을 해야 된다. 자 마지막 627번 627번은 마찬가지 이번에도 범위가 제한돼 있어. 그 이번에도 마찬가지 뭐야 돼?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야 저거를. 알겠죠? 자 근데 얘네는 조금 특이한 게 있는데 아까랑 조금 다르게 얘네는 뭔가 4차식으로 보이는 식들이 보이네요. 경계를 했을 때 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2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그다음에 마이너스 3. 자 이거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 이거 두 개를 더하래. 문제가 더 어려졌어. 그쵸? 자 지금 얘네는 전개를 할 때 4차식이란 말이야. 우리 4차 무슨 배웠어 안 배웠어? 안 배웠어. 대신에 뭐가 보이니까 똑같은 부분이 보이니까 방정식에서도 우리 똑같은 부분 보이면 어떻게 했지? 치환했어. 마찬가지 얘도 치환해주면 돼. A로. 얘도 A로 치환할 거야.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가 X가 있던 식들을 A로 바꿨으니까 여기서도 이 X의 범위가 뭐로 바뀌어야 되냐? A의 범위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지 우리가 범위를 구할 수가 있어. 그 최대값, 최소값을. 알겠죠? X가 아니기 때문에 이 X를 그대로 사용하면 안 돼요. A로 바꿔서 써야 돼. 그 얘는 어떻게 바꿀 거냐? 자, 먼저 A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기 때문에 이 A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얘네부터 정의하는 거야. 이 A가 2차식이기 때문에 2차식도 마찬가지 포물선 모양이라서 범위가 나올 거란 말인 거지. 즉 얘네도 그거를 구하기 위해서 우선 우리가 표준을 바꿔봅시다. 그래서 얘네는 얼마 더해주면 돼? 자 1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니까 얘네는 x-1의 제곱 플러스 2 자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그럼 얘도 보니까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봤을 때 x값이 얼마? 얘네들은 위쪽이네. 객값이 나와 있으니까. 자, 이차에서 이렇게 있을 때 얘는 x축이 이렇게 밑에 있다는 얘기야. 여기 x좌표가 1인 거고요. 그때 y좌표를 보니까 얘기네가 자 2라는 얘기인 거죠. 1,2. 그쵸? 자 그럼 이때 우리가 x의 범위가 어디냐면 더냐면은 자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래요. 지금 우리가 얘가 y가 아니라 a로 나타냈으니까 이거 세로축은 a인 거야. 지금 y가 아니라 여기가 가로축이 x인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려봤을 때 얘네가 지금 마이너스 1 자, 즉 여기서부터 2까지 여기까지 이 범위 내에서 우리가 정해진다는 거지 A가. 오케이? 그럼 우선 우리가 A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는 A의 최대값과 그 다음에 A의 최소값을 우리가 구해야지 범위를 알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오케이? 근데 여기가
지금 보니까 최소값은 추계 방정식이 들어가 1, 그치? 그럼 최소값은 몇이야? 그냥 2라는 걸로 볼 수 있어. 그럼 최대값을 1에서 먼 거 얘네가 더 멀어 얘네가 더 멀어? 마이너스 1이 더 멀어 그쵸? 즉 마이너스 1일 때 우리가 최대값이 나온다는 얘기인 거지.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그럼 제곱은 4니까 최대값은 8이다. 즉 이거를 토대로 A의 범위가 2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인 거죠. 됐나요? 민지 됐어? 얘네 좀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보면 아니다. 단순히가 아니겠다. 그리고 생각을 많이 해야겠네. 자 이제 알고 싶은 건 이제 y야. y의 최대값과 최소값이니까 이 식을 변형을 시켰을 때 한번 어떻게 됐어? y는 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였어요. 이때 a의 범위는 2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고 이렇게 새롭게 다시 바뀐 거야. 이 문제가 치환함으로써 됐죠? 그러면 다시 이거 또 최대값 최소값 구하기 위해서 표준 바꿔주는 거죠. 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 얘는 얼마 더해주면 돼? 마찬가지 똑같이 얘도 1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리해보니까 a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5 자 이렇게 정리돼. 자 이번에는 마찬가지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려보면은 x가 아니라 a니까 가로축은 a일 거고요. 세로축은 y일 건데 꼭지점이 1, 자 마이너스 5 이렇게 있어. 그래서 그래프가 얘네는 아래로 볼록한 모양이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네요. 그쵸? 마찬가지 우리가 범위를 보니까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범위가 2부터 8까지래. 2. 지금 여기서부터 8. 여기까지야. 즉 우리가 원하는 범위가 지금은 추계 방정식이 안 들어가. 즉 여기 쪽만이야. 그쵸? 그럼 얘는 언제 A가 몇일 때 최소값을 바뀌었어? A가 2일 때 최소값, A가 8일 때 최대값. 지금처럼 포함이 안 될 때는 그거를 판단하기 힘들다, 많이 헷갈린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 선생님이 둘 다 대입해보라고. 어차피 A는 2에서 또는 A는 8에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나올 거니까 포함이 안 될 때는. 알겠죠? 자 그럼 그때 계산을 해보니까 2 대입해주면 1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4가 될 거고요. 8 대입해주면 3 아니지 8 대입 7 49 마이너스 5니까 44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근데 봐도 뭐가 최대값이지 최대값이 보이잖아. 얘가 최대값 큰 게 최대값 얘가 최소값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됐나요? 따라서 두 개의 합은 40. 답이 안 나와. 오. 계산이 틀렸어? 아 여기 8이 아니라 이게 6이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4니까 4 더하기 2는 6이잖아. 여기가 6까지. 그럼 얘는 여기가 6까지인 거고 A에다가 6을 대입해봐야겠네요. 육 대입하면은 25 빼기 20 이렇게 되겠네요. 얘가 최대값. 따라서 합하면 16. 됐어요? 자 문제가 좀 많이